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포위했던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감행한 24일 이후 전쟁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던 러시아가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오랫동안 고전했던 과거 소련이나 미국처럼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듯한 상황인데요.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해 버릴 것만 같았던 러시아가 목숨을 바쳐 결사항전에 나선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과 국민들 앞에 진격을 멈추고 있으며 결국 러시아가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월 27일 러시아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침공을 감행했던 러시아군의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4,300여 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개전 나흘 만에 전투기와 수송기 등 고정익기 27대, 헬기 26대가 격추되었고 무려 146대의 전차, 무려 706대의 장갑 차량, 화력 지원 차량이 46대, 부크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1대, 다연장 로켓 4대, 각종 기동 차량 및 연료 보급 차량 90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피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러시아군을 오히려 함정에 끌어들이는 소위 인민전쟁 전술을 성공시켰고 준비된 전장에서 습격을 받은 나머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러시아군을 사냥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꽁꽁 숨겨두었던 전투기와 무인기에 26일 동유럽 국가들에서 지원받은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제공권을 회복하는 작전을 실행할 정도로 전쟁의 방향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든 우크라이나 주변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빠른 전력 증강을 위해 바로 우리 한국의 K2표 전차 파생형들을 도입하기 위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차 강국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있음에도 한국 하나 디펜스의 K2 계열 전차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후를 살펴볼 때 독일이 보인 행동을 보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도움을 받는데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군의 K2 계열 전차들이 다른 전차들보다 유럽을 뒤덮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 수출에 있어 중요한 폴란드의 K2PL 전차 수출, 이제는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이 동유럽 국가들 중 우리 한국에서 제안한 K2PL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강제 편입될 경우 폴란드는 바로 앞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만큼 빠르게 배치할 수 있으면서도 최강급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긴급 배치시켜야 할 텐데요. 이처럼 시급한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전차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만약 폴란드가 우리 군의 K2PL을 도입하게 될 경우 K2PL 전차는 가장 선두에서 강력한 러시아의 기갑 전력들을 상대하게 될 겁니다. 현재 폴란드는 새로운 전차 800대를 확보하는 울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250대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실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형태를 볼 때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오히려 K2PL 전차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미국의 M1A2 전차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알고 보면 독일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아주 얌체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침공당하기 전 독일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때 독일은 이상할 정도로 매몰차게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6일 독일 빌트지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독일 정부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지금 농담하나? 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세계 복싱 평의회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이며 한때 독일에 몇 년간 거주하게 됐습니다. 수십만 병력의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는 독일에게 대공 방위 시스템과 같은 제대로 된 방어용 무기 공급을 요구했지만 이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방탄모 5,000개일 뿐이었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장난을 치는 독일에게 비탈리 클리츠코는 러시아가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올 수 있는데 다음엔 어쩔 건가, 100이라도 보낼 건가라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던 독일은 막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예상외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 전세를 뒤집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군사적 지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해낸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스팅어 미사일 500기를 이제서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쟁지에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이 있어서 살상용 무기는 못 보낸다더니 바로 말을 바꿔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독일은 그동안 나토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라는 압력조차 무시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같은 독일의 태도를 다른 유럽 국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아르티스 파브릭스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비도덕적이고 위선적이다, 독일이 유럽의 동서 사이에 분열선을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너무 비싸서 병력 증강이 시급한 유럽 국가들에게는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지나친 장사치 태도까지 보여줬으니 신용을 얻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250대를 도입했고 유사시 미군과 함께 싸울 때 부품 공급이나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한 M1A2 전차가 K2PL 전차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수출판 M1A2 전차의 44 구경장 포시는 짧고 열화우라늄이 적용되지 않아 포의 위력이 55 구경장의 K2표 전차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기동부대들은 우크라이나의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고 매복조의 대전차 미사일 부대의 약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시 러시아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시가전 형태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려 들 수 있을 겁니다. M1A2 전차의 짧은 44 구경장 포시는 시가전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기에 폴란드가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면 나머지 550대의 전차들을 모두 M1A2 전차로 채워버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M1A2 전차보다 K2PL 전차가 유리한 이유. 하지만 러시아 또한 벌써 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다음에 또다시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때에도 이와 같은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영토 안으로 적의 수많은 군대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국으로 하여금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게 만들며 러시아군이 처음부터 토스-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압도적인 화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시가전이고 뭐고 주변을 평탄화시켜 놓고 시작한다면 결과는 이번 전쟁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강력한 화력에 단단한 떡장갑을 두른 뛰어난 성능의 전차 부대를 확보해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초전해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현재 남은 550대의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폴란드는 우리 한국 현대로템의 K2표 전차를 폴란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한 K2PL 전차 또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 등 4명이 2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에는 폴란드 또한 꽤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만 K2PL 전차를 도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외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Z가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한국의 현대 로템과 함께 폴란드의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폴란드의 군사 매체인 폴스카 즈볼프즈나의 기사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폴란드는 스페인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스페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탈리아 군 관계자는 이탈리아와 폴란드, 스페인의 협력이 새로운 주력 전차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인터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K2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형 전차들이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모두에서 개발된다면 추가 양산이나 수출이 절실한 K2표 전차에게 있어 전화위복이 되어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다만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골치 아팠던 조별과제 개발사를 상기해볼 때 우리 또한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신중히 잘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K2PL의 수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러시아의 기갑부대와 맞서 싸우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어려울 테고 폴란드군은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부품의 공유와 수리 등의 측면에서 미군의 것과 같은 M1A2 전차를 더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폴란드군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현대 로템이 제안하는 K2PL은 공동개발 형식에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차인 만큼 장기적으로 도입 물량을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덕분에 국회에서 예산을 차질 없이 받아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직도입하는 M1A2 전차에 비해 K2PL 전차는 성능 개량에 있어서도 다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정치 외교상 명분과 경제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의 선택은 K2PL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사업들에 제한된 K2PL은 원래 K2표에 비해 훨씬 강화된 떡장갑을 두르고 있는 만큼 무게가 60톤대로 늘어났고 원래 양쪽 6개인 보기륜이 각각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 또한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에 M1A2 전차와의 경쟁이 있어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넓게 펼쳐진 평원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차 병력들이 싸우게 될 것을 감안해 K2 전차로 하여금 무릎 꿇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은 크게 사용할 일이 산악지대로 가득한 대한민국보다는 분명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2의 무릎 꿇기 동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제거하고 현재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파워팩을 공유하기 위해 파워팩룸을 크게 만드는 등의 개량으로 대당 비용을 낮춘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폴란드에만 550대 K2PL 전차를 수출하게 된다 해도 K2표 전차의 가격이 대당 100억 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최소 5조 5천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외에도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구소련 시절에 도입했던 T-72M1 전차 30대를 대체하기 위한
서방권 신형 전차 49대를 도입 검토 중인데 그 후보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와 우리 한국의 K2표 전차가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우리 한국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체코, 미국의 국방 뉴스에 등장한 만큼 추후 내용의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체코 또한 한국의 K2표 전차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폴란드의 K2PL 전차 수출이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3국이 같은 K2표 전차 기반의 전차를 운용하거나 같은 부품과 포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비를 절감하고 잉여 부품 교환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K2NO 전차가 현재 최종 시험 평가 중에 있죠. 여기서 K2NO 전차는 경쟁자인 레오파르트 2A7과 비교해 많은 극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통한 K2NO 전차 또한 무게가 61.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두 후보 중 하나를 선정해 200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최종 도입 결정은 1, 2년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대 정도라면 약 2조 원의 수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텐데요. 경쟁자인 레오파르트 2A7에 비해 K2NO 전차의 가격은 그 절반 수준인데다 노르웨이는 이 사업에서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성비 덕분에 경쟁에서 K2NO 전차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 K2 전차가 수출된다면 약 8조 원의 수출이 기대되는데 이처럼 벌써부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당한 처사였고 무력을 사용해 영토를 넓히는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야욕을 위해 한국의 K2 전차들이 선봉에 서서 러시아군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면 토스-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상대로 끔찍한 파괴를 자행하기 전에 한국에서 수출된 K2표 기반 전차들이 이를 박살내 응징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는 대만은 물론 장차 한국을 상대로도 천하통일을 꿈꾸는 중국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